안녕하십니까? 평생공부 정라파엘라입니다. 손해평가사 1차 준비 2단계 기본서 무작정 읽기 방문각 교재 페이지 55입니다.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의 임의해지 날짜를 쓸게요. 2016 3월 6일 금요일이고 오늘은 오전에 어디를 갔다 오느라고 늦어서 오후 6시 48분입니다.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의 임의해지 제649조 사고 발생 전의 임의해지 전입니다. 1.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끝이라고 합시다.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639조 타인을 위한 보험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켄트네요. 언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2.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 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낯설지만 보험 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 발생 후에도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후에도 해지할 수 있군요. 감액이 안 되니까. 3번 제1항 사고 발생 전의 임의해지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지는 머스트의 조건이 아니고 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 입니다. 1번 보험사고 발생 전의 임의해지 해지권자 보험계약의 임의해지는 보험자가 아닌 누가? 보험계약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이다. 내용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동의 얻었습니까? 보험증권 가졌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안 되죠. 니은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끝났는데요. 보험계약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끝났으니까 보험료 반환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보험사고 발생 후의 임의해지 후입니다.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 예를 들면 책임보험 같은 거 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 발생 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끝낼 수 있어요. 누가? 보험계약자가 56페이지를 가겠습니다.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아까 임의 해지와는 뭔가 구분이 좀 될 것 같네요. 제651조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가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왜 안 했대요? 또는 부실의 고지를 한 때, 부실하게 고지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할 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하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안 날로부터 no one으로 갈까요? no one months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 체스로 갈까요? 체스 아시죠? 이렇게 바둑 같은 거 두는 거. 체스로 갈게요. 저는 체스리로 3년 내에 하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팁이 나오는데 여기도 한번 볼까요? 해지는 계약 당사자, 보험 계약자에게 행사해야 합니다.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는 안 돼요. 근데 지금 거기까지 할게요. 해지 통지 도달한 날로부터 장래 계약 효력 상실. 해지 전까지는 이미 받은 보험료는 반환 불필요. 해지 때까지 미수령 보험료 청구 가능.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험자가 이미 알았어. already know.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약 당시 제651조의 2 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간주도 안 되네요. 빰빰빰빠라밤 이런 식으로 음악 안 됩니다. 간주 음악처럼 안 됩니다. 의제 안 됩니다. 의제 안 됩니다. 의자도 안 됩니다. 보는 거 안 됩니다. 뭐라고요? 그 서면으로 한 거는 중요한 것으로 추정합시다. 의의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고지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말한다. 여기서 고지 의무는 보험계약 성립 시 요구되는 의무인 것에 비해 이후 살펴보게 될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 의무,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 의무 등은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요구되는 의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고지 의무 성립 시에 요구되고 그 후에 요구되는 거는 위험이 변경됐어요 라고 통지해야 되고 보험사고가 발생했어요 라고 통지해야 돼요. 여기는 1번, 2번은 후에. 존재 이유 뭐가요?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존재 이유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협력이 없는 경우 스스로 모든 사항을 조사 수집할 수 없으며 보험자는 보험단체의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 지급에 대한 반대급부인 보험료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위험 측정을 가급적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보험계약상 특유한 제도라고 볼 수 있죠. 뭐가요?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가. 법적 성질 1. 고지 의무는 보험계약의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전제 조건이며 법정 의무입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주어지는 직접 의무, 이행이 강제되거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닌 간접 의무, 직접 의무가 아니고요. 간접 의무입니다. 의무 위반에 따른 법률상의 효과로서 계약 해지 등 일정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의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험자는 고지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거나 또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어요. 고지 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 계약을 해지 끝낼 수만 있을 뿐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고지 의무의 내용 1. 고지 의무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고지의 의무를 집니다. 고지 수령권자, 보험자, 대리인 또는 보험의가 고지 수령권자가 됩니다. 고지의 시기는 청약 시부터 청약에 대한 승낙이 이루어져 계약이 성립할 때까지 이행하여야 합니다. 고지 의무 위반 여부는 보험계약 성립 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이 부활되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이 실효된 시점부터 새롭게 발생한 중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4. 고지사항, 중요한 사항입니다. 기억. 고지 의무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위험을 측정하여 보험의 인수 여부 및 보험료 산정의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대법원 판결이겠죠. 2011, 그러니까 2011년 벌써 15년 전이군요. 15년 전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니은 고지 의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경우 고지 의무자의 고의 중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보험자에게 있습니다. 질문표. 기억.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을 불고지하거나 부실고지한 경우 그 질문한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입증하지 못한 경우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디귿.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불고지는 원칙적으로 고지 의무 위반으로 해석되지 않지만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는 그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식한 경우에는 고지 의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리얼.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단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중요한 사항이라는 입증 책임은 보험자에게 있습니다. 고지 방법. 고지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써서 줘도 되고요. 구도 되고요. 이메일 되고요. 명시적, 묵시적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질문표가 널리 이용됩니다. 뭐가 제일 널리? 질문표가 널리. 고지 의무 위반의 효과. 1. 보험자의 해지권의 발생. 보험자는 고지 의무 위반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노원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채3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하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노원 채3 58페이지입니다. 고지 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여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자는 반드시 보험계약을 해지해야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지할 때까지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미 수령한 보험료를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캔트니까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한데 굳이 뭐 안 한다면 하지 않는다면 뭐 보험료 청구할 수도 있고 반환할 필요가 없죠. 청구할 수 있으니까 하게 되면 하겠죠. 2번 보험자의 해지권의 행사. 기억. 보험자의 보험계약의 해지권은 형성권이라고요?
뭔 소리죠?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에게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행한 해지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에게 하여야 합니다. 형성권 역시나 나오는군요. 형성권이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 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렇군요. 새로 알았습니다. 니은 보험사고 발생 대상의 일부에 대해서만 고지 의무 위반 등으로 계약의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 일부에 대해서만 기억 A 고지 의무 위반이 있는 물건에 대하여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보험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동일한 조건으로 그 부분만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사정이 없는 한 그 고지 의무 위반이 있는 물건에 대하여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고지 의무 위반을 한 일부와 나머지 부분은 독립된 관계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B. 보험계약의 전부를 해지할 수 있는 경우 보험자가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고지 의무 위반을 한 일부와 나머지 부분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3. 해지의 효과. 고지 의무 위반의 효과인데 해지의 효과입니다. 기억, 보험사고 발생 전 해지. 해지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계약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해지 통지가 쫙 띵동 도달했습니다 할 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계약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B.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해지 이전에 이미 받은 보험료는 반환할 필요가 없고 해지 때까지의 미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니은 보험사고 발생 후 해지는 전 해지, 후 해지.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습니다. 헷갈리고요. B.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경우 보험자는 경과한 보험료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반환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으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4. 해지권의 제한. 기억. 보험자가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No one 채수리에 한하여 계약을 멈출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는 끝지로 가자 그랬어요. 끝지. 이거였나 끝이가? 이는 어떤 사건이 일어난 후로 기간이 지남으로써 권리가 소멸되는 제척기간에 해당하며 안날로부터 1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채쓰리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보험계약의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보험자네. 기출예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상법상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네요. 보험자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의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중대한 사실로 알지 못했던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이거 말하는 것 같아요. 보험계약 당시에 피보험자가 경과실로 인하여 중과실인데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의 고지를 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중과실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3번 보험자는 보험계약 당시에 피보험자의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던 경우 보험자가 알았네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죠. 그렇죠. 없죠. 4번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당시에 고지하지 않았으면 해지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맞는데 고지 의무를 잘 알았던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당시에 알았던 경우 당시에 계약 당시 계약자가 보험 계약 당시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위반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는 해지할 수 없는데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뭐야 3, 4번 다 맞는 뭐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맞고 아 맞아요. 그럼 틀린 건 지금 와 맞았네요. 나는 지금 옳은 것은인 줄 알고서 지금 둘 중에 찾으려고 애를 쓴 겁니다. 오 맞았어요. 자 59페이지 3번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와 계약 해지입니다. 제652조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와 계약 해지 1번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 수익전 빠지네요. 이게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without delay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must 이를 해태한 경우에 이를 레이지했다면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노원 아닌가요? 1월 내에 하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자는 예수 통지 혜택 안 한 때라고 막 나오나 봐요. 상관없다고 나오나 봐요. 증액 해지가 가능하고 증액은 지금 가능한 게 아닌가 봐요. 고지 또는 통지 의무 위반 안 알려줌. 모르겠네요. 이거 안 할래요. T번. 2번 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이렇게 받았어요.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자는 돈을 좀 더 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또는 계약을 해지합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험 변경 증가 통지와 계약 해지. 의는 뭐냐면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without delay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변했거든요. change 변하는 거는 즉시 없이 이를테면 해태한 경우에 레이지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노원 안날로부터 1월 내에 하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자가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를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존재 이유 한번 볼까요? 보험료는 위험을 측정하여 보험사고의 개연성 말하는 거네. 연관성을 개연성이라고 하잖아요. 따라 산정합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위험의 변동을 보험자에게 알림으로써 계약을 유효하게 유지하거나 해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위험 변경 증가의 요건 1. 보험기간 중에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이 위험 변경 증가가 현저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합니다. 대판. 벌써 이게 지금 몇 년이에요? 28년 전에 판례네요. 3번. 객관적 위험의 변경 증가여야 합니다. 주관적으로나 위험에 이거는 망상일 수 있죠. 조심해야 됩니다. 객관적 위험의 변경 증가이어야 합니다. 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화재보험에 가입한 공장 옆에 대형 유류 저장시설 등이 들어선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4.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한 사실을 알았어야 합니다. 4번 법적 효과 1.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억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노원 하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보험자가 증가한 위험을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인수한 것으로 봅니다. 니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보험자가 이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 의무를 이행한 경우 보험자가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상법상 위험 변경 증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네요. 1번 보험계약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렇다. 보험자가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 3번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안 날은 1월이고 체결이죠. 얘가 틀렸네. 채쓰리잖아. 채쓰리.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공부한 게 안날로부터 한 달, 노원, 채쓰리, 체결한 날로부터 3월 내 채쓰리 이렇게 하나 외워두면은 이렇게 나오면은 편하겠네요. 62페이지 계속 갑니다.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경과실 아니더라고, 중과실로 인한 위험 증가와 계약 해지입니다. 제653조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 증가와 계약 해지. 위험 유지 의무? 증가하면 안 되고 위험을 쭉 유지하라. 이 정도.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 바로 치고 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의를 보겠습니다. 1.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월 노원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객관적인 위험과 관련된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 의무와는 다르게 뭐가 달라? 주관적인 위험과 관련되므로 보험 수익자도 이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나왔으면 틀렸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3번 객관적인 위험과 관련된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 의무와 다르게 주관적인 위험과 관련되므로 통지의 의무는 없습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 발생의 위험을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시킨 당사자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통지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오진 않겠지만 문구가 아니어서 좀 헷갈리네요. 뭔 소린지. 62페이지입니다. 위험 변경 증가의 요건. 1번 보험 기간 중에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2번 위험 변경 증가가 현저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한 사실이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합니다. 아까 말했죠. 28년 전에 이런 판례가 나왔답니다. 주관적인 위험의 변경 증가이어야 합니다. 이 소리군요. 주관적 위험이어야 된답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의무 위반의 효과.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이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사실과 보험사고의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개연성이 부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 책임은 보험계약자 측에 있습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었거든요. 막 이런 거 보험계약자가 얘기해야 됩니다. 4번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 의무와 위험 유지 의무 비교. 이 둘은 보험계약 체결 후의 의무라는 점과 보험의 변경 증가에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 의무 알려줘요. Let me know. 알려줘요. 발생 원인은 객관적 위험의 증가여야 하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고요. 통지 의무입니다. 화재보험 든 옆집에 기름집이 왔어. 그거는 통지 의무에 해당되는 거였죠 아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위반 효과는 통지 의무의 이행. 1월 내에 보험료 증액 청구 또는 계약 해지 가능. 통지 의무 불이행.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 해지 가능. No one. No one. 위험 유지 의무. 주관적 위험의 증가입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중대한 과실로 사고 발생의 위험을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 통지 의무 해당 없고 유지 의무가 있는 거예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여기는 지금 얘가 플러스 유지는 보험수익자도 유지하세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이거 똑같아요.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 청구 또는 계약 해지. 페이지 63입니다. 보험자의 파산 선고와 계약 해지. 제654조. 보험자의 어머나 보험회사가 파산했어? 보험자의 파산 선고와 할 수도 있죠. 뭐 사업하다 보면. 보험자의 파산 선고와 계약 해지.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은
파산 선고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보험회사가 망했는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니. 세상에, 내가 뭣도 모르고 계속 돈을 3개월 냈어. 근데 여기까지 이미 여기 3개월 전에 망한 회사야. 어떡하죠 이거? 어떡하라고? 파 3. 파 3으로 해야 되겠네. 파 3으로 해야 되겠네. 3으로. 그게 더 쉽겠네. 파 3. 보험자의 파 3. 보험회사가 파 3. 팔아버렸어. 3개월 하면 뭐 효력을 잃어? 근데 이건 벌써 애워졌다. 돈에 관계된 거라. 벌써 애워졌네요. 3개월을 아주 그냥 전해야지. 이거 어떡하면 좋아. 1번. 보험자의 파산.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면 당연하죠. 보험계약자가 내가 이게 심장이 뛰네 이게. 효력을 잃을까봐.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파산 선고 후 3월이 경과한 때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 보험업법에서 보험계약의 포괄적 이전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죠. 저 심장 벌렁거려요 지금. 보험계약 한 거 있는 사람으로서.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실익은 없습니다. 웃겨. 근데 지금 이 보험회사도 보험을 든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뭐 대책이 있겠죠. 왜 이렇게 지금 공감이 좀 과하죠? 공감이 과합니다. 진정해야 됩니다. 과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효력을 잃는다, 여기에 잃는다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신줄을 잃었습니다. 제가. 자, 보험 계약자의 파산. 이건 진짜 안타깝네요.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을 들었는데 내 돈을 못 벌었어요. 보험계약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에 대한 상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뭐 돈 못 벌 수도 있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타인을 위해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대잖아요.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 나 진짜 너무 슬퍼서 지금 웃는 거예요 지금. 그 타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너 가져가. 엄마가 너를 위해서 들어줬잖아. B야, 이제는 엄마가 파산을 했으니 너가 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웃겨. 니은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레이지. 안타깝잖아요. 어떡해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 한우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지하지 못해. 그렇죠. 최고 한우에 뭔 일이 있어야지. 이거는 파산하셔서 지금 그 그 타인 피보험자님 이거 뭐 더 넣으시면서 유지하시겠어요? 이렇게 해야지. 진짜 안타까우면 막 연속이네. 얘는 막 심장이 벌렁거리고 얘는 진짜 너무 안타깝네요. 67쪽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4페이지 더 한번 읽어볼까요? 보험금 및 보험자의 면책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페이지 64, 10절. 보험금 및 보험자의 면책입니다. 655조. 계약 해지와 보험금 청구권.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제650조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제651조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제652조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와 계약 해지 및 제653조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 증가와 계약 해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제656조 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 개시.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 이거 알고 있죠? 제가 쇼츠 처음 찍은 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가능합니다. 제657조 보험사고의 발생의 통지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부터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제1항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 의무를 해태한 경우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제658조 보험 금액의 지급. 보험자는 보험 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여기 쓸 거야 돼요. 지웁시다. 제657조 제1항 보험사고 발생 후에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 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머스트. 오늘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2026년 3월 6일이지요. 그렇다면 16일 늦어도 10일 내에 보험금 지급 10일 내에 피보험자는 보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659조 보험자의 면책 사유. 개하나 책임이 없어 하는 거네요. 1번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가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면책이 없는 거예요. 없어. 책임이 없어. 제660조 전쟁 위험 등으로 인한 면책.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전쟁 났는데 그거 어떡하죠? 다른 약정을 해야죠. 뭐 전쟁이 일어날 때도 해주세요 라고 다른 약정을 해야겠네요. 1번 보험금의 보험금이란 금 보험사고에 발생한 때 보험 금액, 가입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가입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가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내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난 지금 아직 보험자는 아니니까 보험회사가 나한테 주는 거죠. 보험금이란. 청구권자 나겠죠.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손해보험의 경우는 피보험자이며 생명보험의 경우는 보험 수익자입니다. 만약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는 그 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됩니다. 상속인이라는 거 말을 써줬으면 좋았을걸요. 3번 보험금 지급 책임 발생 요건. 1.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2.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부터 개시합니다. 요게 있어야 된대요. 제656조 애우겠어. 따라서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내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료를 지급하기 전이라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죠. 3. 보험사고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였으나 그 손해는 보험기간이 지나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였으므로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거 already impossible 무효 already impossible 무효. 하지만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Nobody knows 책임 의무 있음. 이행 방식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자는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는 보험자는 보험 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통지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고 그 정해진 날부터 늦어도 10일 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늦어도 10일 내에 must. 늦어도 10일 내에 must.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뾰로롱 소멸. 지난번에 뭐가 어쩌고저쩌고가 또 3이었는데 이 보험자의 면책 계약 해지에 따른 면책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료의 지급의 지체 왜 안 주고 그랬어. 고지 의무의 위반 왜 위험한 거 안 고지 의무를 위반했어.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 의무 위반 및 보험 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 증가에 따라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했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반하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2번 전쟁 위험 등으로 인한 면책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 간의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다른 약정을 통해 전쟁 기타 변란의 위험을 인수하는 경우 그 계약에 따라 보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3번 보험사고 발생 통지 의무 혜택으로 증가된 손해의 면책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통지 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2. 통지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지 못한 때에는 통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자가 이미 보험사고를 안 때에도 통지 의무가 없습니다. 이미 너 알았잖아. 보험회사가 이미 알았는데 그러나 통지 의무자가 보험사고 발생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 책임을 전부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계약의 해지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법상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자가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 전액의 지급 책임을 면한다? 아니죠. 일부일 수 있어요. 1번 같은데요? 옳지 않은 거. 전액의 지급 책임을 말한다. 그쵸, 전액을 다 주실 필요는 없겠죠. 2번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맞고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통지 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맞고. 답은 1번 같은데요? 맞네요. 전액은 아니죠. 일부. 거기에 해당하는 것만. 자, 4번. 보험의 목적에 따른 면책입니다. 지금 보험자의 면책입니다. 보험회사의 면책이에요. 보험자는 보험회사로 그냥 갑시다. 보험회사. 보험의 목적에 따른 면책.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자연소모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험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목적물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이므로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배제 약정의 효력. 당사자 간의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도 이를 배제하고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의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 고의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지급의 특약은 범죄를 조장할 수 있으므로 무효에 해당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지급의 특약은 보험자의 책임을 확장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공익에 반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인정된다. 기출예제. 상법상 보험금액의 지급 및 면책 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네요. 틀린 게 3개 있겠네요. 1번.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면 그 정하여진 날부터 1개월 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개월 아닌 것 같은데요. 정하면 뭐 2개월 내였나? 2번. 손해보험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의 경과실로 중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손해보험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손해보험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보험수익자의 경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이게 틀렸으니까 답은 3번 맞고요. 1번 다시 가야 돼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한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채 사고발생 통지 지체 없이 그 보험금액을 나 이게 틀렸어요. 나는 이해를 찍었는데 이게 그거네요. 늦어도 10일 내에 이거였군요. 헷갈렸네. 어쨌든 답은 맞았으나 10일 내라는 거 1개월은 아니에요. 68페이지 재보험 및 소멸시효. 자, 72쪽까지 오늘 한번 달려봅시다. 불금이거든요. 불금. 불타는 금요일날 불태워봅시다. 68페이지 재보험 및 소멸시효 등입니다. 1번 재보험. 제661조 재보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재보험 계약은 원보험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아니하는군요. 재보험의 의. 재보험이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인수한 보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자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죠? 재보험자니까. 2번. 원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을 또 다른 보험자에게 분산함으로써 보험자 간의 위험을 줄이는 보험으로서 보험자를 위한 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회사끼리나 회사에 넘기는 거야? 재보험의 특성, 재보험 계약의 독립성.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재보험 계약은 원보험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원보험 계약과 재보험 계약이 법률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계약임을 명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보험과 재보험은 법률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계약이므로 재보험자는 원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게 재보험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원보험자의 보험계약자도 재보험자에게 직접 재보험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원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원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서 원보험자가 재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재보험자는 원보험자의 보험료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모르겠습니다. 자, 2번 재보험계약의 성질. 재보험계약은 책임보험의 일종으로서 손해보험계약에 속한다. 따라서 원보험이 손해보험인 경우뿐만 아니라 나돈니 바로소 나돈니 원보험이 손해보험인 경우 원보험이 인보험인 경우라도 바돌소 인보험 할지라도 재보험 계약은 손해보험이 됩니다. 4. 상법상 책임보험 관련 규정의 준용. 상법상 책임보험에 관한 규정은 재보험 계약에 준용된다. 따라서 재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대위권 행사가 인정된다. 대위권 행사가 인정. 3. 재보험 기능. 1번 위험분산. 재보험의 기능은 위험분산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세분하면 어떻게 세분할까요? 이렇게 세분할까요? 양적, 질적, 장소적. 양적 퀀터티, 질적 퀄러티, 장소적 플레이스. 이렇게 재보험 세분합니다.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양적 분산 퀀터티. 재보험은 원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산시킴으로써 한 보험자로서는 부담할 수 없는 커다란 위험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을 위험의 양적 분산 퀀터티 분산이라고 합니다. 질적 분산 퀄러티 분산입니다. 원보험자가 특히 위험률이 높은 보험 종목의 위험을 인수한 경우 이를 재보험으로 분산시켜 원보험자의 재정적 곤란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이 위험의 질적 분산입니다. 장소적 분산, 플레이스적 분산이라니. 원보험자가 장소적으로 편재한 다수의 위험을 인수한 경우 이를 공간적이 뭐라 그러지? 스페이스 분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을 위험의 장소적 분산 기능이라고 합니다. 2번 원보험자의 인수 능력의 확대로 마케팅 능력 향상. 마케팅 좋죠. 원보험자의 인수 능력 커패서리의 확대로 마케팅 능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합니다. 원보험자는 재보험을 통하여 재보험이 없는 경우 인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의 보험을 인수, 대규모 리스크에 대한 인수 능력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경영의 안정화, 실적의 안정화 및 대형 재해로부터 보호해주는 등 원보험 사업의 경영 안전성, 대난적 손실로부터 원보험 사업자 보호를 꾀할 수 있습니다. 즉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및 대형재해 발생 등으로 인한 보험 영업 실적의 급격한 변동은 보험사업의 안정성을 저해하게 됩니다. 재보험은 이러한 각종 대형 위험 등 거액의 위험으로부터 실적의 안정화를 지켜주므로 보험자의 경영 안정성에 큰 도움을 주죠. 4번 신규 보험 상품의 개발 촉진. 재보험은 신규 보험 상품의 개발을 원활하게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원보험자가 신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 손해율 추정 등이 불안하여 신상품 판매 후 전액 보유하기에는 불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정확한 경험 통계가 작성되는 수년 동안 재보험자가 재보험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원보험자의 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상법상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 하나고 틀린 거가 3개겠네요.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이익에 대해서도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만 아닙니까? 금전적으로
뭐니 해도 머니에 관계된 거 아닙니까? 할 수 없습니다. 여기가 만 같아요. 2번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재보험 얘기했잖아요. 여기 나온 것만 봐도 그냥 찍은 거죠. 3번 화재보험에서 동산을 움직이는 거? 보험이 목적으로 한 때에는 보험증권에 그 위치한 장소를 기재하면 되고 움직일 동이잖아요. 움직일 동 똥똥똥똥똥 그 상태나 용도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용도까지 필요해. 기재하면 일단 된다고 치면 상태 어때요? 우리 자동차 같은 거 봐봐요. 동산인데 양호하냐 안 양호하냐 필요 있습니다.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맞는데 손해액의 산정 이거는 재발급 때 하도 나와가지고 헷갈려 버렸네요. 아니에요.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합니까? 보험자가 하는 거 아닙니까? 왜 보험계약자가 죠? 맞죠? 보험자 부담 맞죠? 그쵸. 이게 하나요. 그러니까 많이 아니고 하나요라고 아예 명시가 되어 있네요. 3번 동산 기재해야 되죠. 잘했어요. 잘 찍었어요. 2번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 불이익 변경 금지. 제663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입니다.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만히 있어보자. 규정이 무효가 됨? 나중에 할게요. 팁은 다시 할게요. 팁은 안 읽을게요. 1번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제 여기 계약자가 그래도 약간의 좀 권리를 좀 챙겨줘야 되니까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답니다.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이 규정은 상대적 강행 규정으로서 아까 로서 있었는데 로서 3회 함으로써 로서 강행 규정으로서 만약 보험의 약관의 상법 보험편의 규정보다 이런 거에 민감해요. 제가 공무원 공부를 해가지고 로서랑 로서 막 외우고 했는데 지금은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아무튼 이 규정은 상대적 강행 규정으로서 만약 보험의 약관의 상법 보험편의 규정보다 보험계약자나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두는 경우 그 규정은 무효가 됩니다. 근거와 적용은 이 원칙은 보험자와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 조건을 정할 수 없는 경제적 약자인 계약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강행 규정을 두어 663 사적 자치 원칙의 제한을 두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재보험 및 세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보험 계약자가 보험에 관한 지식, 교섭력, 경제적 지위에서 보험자와 서로 대등하게 계약 조건을 정하는 기업보험의 체결에 있어서는 이러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약자가 아니거든요. 약한 자만 그려합니다. 3번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보험약관의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무효가 되는 것이지 보험계약의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불리하게 변경된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면서 보험계약법의 내용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이익하게 내용이 변경된 경우를 무효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유리하게 내용이 변경된 경우라면 이는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71페이지 소멸시효 등 662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금청3. 보험료 또는 적립금에 반환 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에 반환 청구권은 3년간. 리오 맞아. 로 2년 동안. 리오 됐어. 해결됐어.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 청구권도 3년간. 3년간 고등학교 다녔는데 3년간 요이 땅 시효 완성.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1번 보험계약과 관련된 소멸시효 청삼. 다 청이잖아. 이거 안돼. 반환 금 반환 금 반환 3년 요청 요 반환 오케이. 요청이 맞을 것 같은데. 요 2년간 외웠어. 요리로 할까? 이것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요청한 요리입니다. 요청한 요리로 합시다. 요청한 요리예요. 요청한 요리. 알았어. 보험자 측에서 요청한 요리입니다. 이렇게 하자. 보험자 측에서 요청하신 요리입니다. 류리. 반환 청구하는 거는 3년으로 가지고요. 요청만. 여기만 동그라미 치세요. 이렇게. 2번 보험계약에서 증액 또는 해지 취소 등 기간 정리, 약관 교부 설명 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성립 3개월 취소. 성삼취. 고지 의무 위반. 보험자는 그 사실을 노원 채3 이건 했고 고지 의무 위반이군요. 고지 의무 위반은 노원 채3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 위반은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통지를 받은 경우는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위험을 증가한 것은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노원 보험료 증액의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자의 파산은 파삼으로 가라지. 파산을 해지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은 파산 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는 그 효력을 잃는다. 어떻게 1, 2, 3, 3달 파삼. 상법상 보험계약 관련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한 것으로 옳은 것은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 청구권 3년간, 요청은 요리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3 + 3 + 2는 8. 답 3번 맞았습니다. 상호보험 공제 등의 준용 664 상호보험 공제 등의 준용 이 편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호보험 공제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계약에 준용한다. 상호보험 공제 등도 보험의 일종으로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법의 보험편 규정을 준용한다. 제1과목 중에 상법 보험편이 마쳤습니다. 기쁘네요. 화이팅. 여기까지 정라파엘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6일 벌써 오후 8시 12분이 되었습니다. 불타는 금요일 공부하세요.